병원비 걱정에 끼니를 거르신 적 있으신가요? 장애 진단은 받았는데 정작 지원은 못 받고 계신가요? 부모님 요양 문제로 혼자 애태우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기에 담긴 정책 가운데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그리고 돌봄 가족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내용만 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채널은 사회복지와 장기요양 정부 지원 정보를 전문적으로 전해드리는 요양 돌봄 연결 플랫폼 엔젤시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변화는 6가지입니다. 장애인 등록 범위가 넓어지고 생계 위기 가정에 먹거리가 지원되며 돌봄을 맡은 청년에게는 현금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어르신 통신요금과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도 달라집니다. 돌봄 분야 일자리도 새로 열립니다.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췌장장애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장애 유형은 모두 15가지였습니다. 여기에 16번째로 췌장장애가 추가된 것입니다. 췌장장애란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지 않아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일형 당뇨병 환자분들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당뇨 환자가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6달 이상 인슐린 주사를 여러 차례 맞고 있거나 인슐린 자동 주입기를 쓰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혈장 포도당 농도가 140mg DL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C-펩타이드 수치가 0.6gml 미만인 경우 심한 장애로 인정됩니다. 췌장을 이식받으신 분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인정받습니다. 신청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췌장장애 진단이 가능한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진단은 2026년 7월 1일 이후에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검사기록지, 진료기록지 4번을 발급받습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췌장 이식을 받으신 분은 조금 간단합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수술 기록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록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도 받습니다. 건강보험료가 경감됩니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도 감면됩니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자동차 취득세도 감면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공제도 적용됩니다. 공동주택 특별분양 자격이 생깁니다. 자녀나 형제 자매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도 가능합니다. 대학 입시 장애인, 전형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냥 드림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름 그대로 그냥 드리는 사업입니다. 생계가 어려워 당장 먹을 것이 없는 분께 서류 심사 없이 바로 먹거리를 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당 3개에서 5개 품목, 금액으로는 2만 원 한도의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받습니다. 대상은 생계 위기에 처한 모든 분입니다.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을 먼저 따지지 않습니다. 이 점이 다른 제도와 크게 다릅니다. 이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이용하실 때는 지역 내 그냥 드림 사업장을 방문하십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하고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바로 물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문하실 때는 기본 상담을 거친 뒤 지원받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긴급복지 지원이나 다른 복지 서비스로 연계해 드리기도 합니다. 먹거리 지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확대 규모를 보겠습니다. 2026년 5월까지는 158개 시군구 280개소였습니다. 2026년 9월 1일부터는 전국 229개 시군구 300개소로 늘어납니다. 사실상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세 번째,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게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가족 돌봄 청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픈 부모님이나 조부모 또는 형제 자매를 돌보느라 학업과 일을 제대로 못하는 청소년과 청년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영케어러라고 불렀습니다. 2026년 3월 26일부터
위기 아동 청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9월부터 청년미래센터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인천, 충북, 전북, 울산 4곳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전국 광역시도별로 17곳이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돌봄비 200만 원이 한 차례 지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돌봄을 받는 가족에 대한 지원입니다. 청년미래센터에서 가족 돌봄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확인서 한 장이면 공적급여 대상자인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일상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률이 5%포인트 할인됩니다. 둘째, 장기 요양 시설 급여로의 전환을 지원받습니다. 셋째, 기초생활수급 자활 의무가 유예됩니다. 장기 요양급여 연계 절차도 간소해집니다. 그동안 아픈 가족을 모시면서 어디에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못 받는 분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센터에서 한 번에 연결해 드립니다. 신청 대상 연령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은 13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고리분둔 청년은 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청년원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청년미래센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본인이 어렵다면 함께 사는 8촌 이내 친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어르신 휴대전화 요금제가 달라집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음성통화와 문자 제공량이 늘어납니다. 이만 원대 요금제를 쓰신다면 음성과 문자가 기본 제공됩니다. 1만 원대 요금제라면 음성 30분과 문자 50건이 추가됩니다. 여기에 더해 모든 연령대에 적용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통신 3사의 모든 LTE와 5G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 옵션이 들어갑니다. 데이터 안심 옵션이란 그달 데이터를 다 써도 아주 느려지긴 하지만 계속 쓸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속도는 약 400kbps 수준입니다. 카카오톡을 주고받거나 지도로 길을 찾는 정도는 됩니다. 가장 좋은 점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입만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2026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통신사마다 적용 시기는 조금씩 다릅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과 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넓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만 50% 감면을 받았습니다. 목돈 부담 때문에 장기 렌트나 리스로 차를 바꾸면 혜택이 끊어졌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는 1년 이상 장기 임차하거나 대여한 차량도 똑같이 50% 감면받습니다. 장애인 또는 유공자 한 분당 차량 한 대가 대상입니다. 이용 방법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대상 확인과 차량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 고속도로를 이용하실 때 통합복지카드를 지참하시거나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본인이 탑승하고 계셔야 합니다. 같은 시기에 다 자녀 가구 감면도 새로 생깁니다.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주말과 공휴일에 10% 3명 이상이면 20% 할인됩니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44 201 3880입니다. 한국도로공사 대표번호는 1588 2504입니다. 여섯 번째, 돌봄 현장 일자리 소식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청년 인턴 479명을 채용합니다. 활동비는 세전 기준 월 215만원 수준입니다. 근무 기간은 채용 시점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배치되는 시설을 보겠습니다. 지역 노인 보호 전문기관 40명,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20명, 정신요양시설 59명, 아동 야간 연장 돌봄시설 343명, 자립지원 전담기관 17명입니다. 하는 일은 서류 작성과 문자 발송, 회계 처리 같은 행정 업무 보조입니다.
아동 돌봄 시설에서는 아이들 안전귀가 확인과 기록도 맞습니다. 지원 자격은 만 19세부터 34세입니다. 사업과 지역에 따라 최대 39세 또는 45세까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회복지시설에 취업할 때 이 경력을 80% 인정받습니다. 자격증은 있는데 현장 경험이 없어 망설이셨던 분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도 제공됩니다. 채용 시 온라인 입문교육 8월에, 온라인 기본교육 12월에 대면 진로 탐색 교육이 진행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일자리과로 문의 주세요. 여기까지가 2026년 하반기 주요 변화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엔젤스터 홈페이지에서는 이런 제도들을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나 서비스 이용 방법이 궁금하신 분, 요양보호사나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을 알아보고 계신 분, 돌봄 분야 구인과 구직 정보를 찾으시는 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알아보시는 분, 장기요양기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 모두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 고정 댓글란에 남겨두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도 중에 해당되시는 게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